7월 22일 별이 빛나는 증시 해리포터와 함께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이렇게 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실적 발표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많죠. 특히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테슬라의 S&P로 가느냐 마느냐의 운명이 지금 정해질 것 같고요. 오늘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홍콩 보안법 통과된 이후부터 사실 미중 갈등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갑자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미국 행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휴스턴 쪽에 여기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인데요. 중국 영사관인데요. 아까 전에 그 중국 영사관에서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들이 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휴스턴에 있는, 하필이면 왜 휴스턴일까? 지금 영사관 폐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72시간 안에요. 사실 이렇게 3일 안에 폐쇄를 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미 영사관을 폐쇄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휴스턴에 이제 기사들을 나온 거 보니까 이 총영사관 뜰에서 연기와 종이가 타는 냄새가 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짓인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완전히 미쳤다. 트럼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폐쇄나 또 사흘 내 철수 요구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로 이제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미중 갈등이 거의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끝장 승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업 대 기업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틱톡이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섰는데, 얼마 전에 틱톡은 이제 런던으로 글로벌 본사를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눈치를 살짝 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갑자기 이제 휴스턴과 우한이 붙고 이제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돼야지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내일 오전에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사실은 좀 좋게 가고 있었으나 사실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뉴스포터에서 미국 시황을 이제 쓸 때는 다 이제 오름세였거든요. 지금 백신 소식 때문에 사실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우 지수는 0.13% 오르고 있고 S&P는 0.24, 나스닥은 0.40%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미중 갈등도 갈등이지만 백신 소식이 지금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백신 소식 어떤 게 나왔냐면 미국의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백신을 1억 회분을 사들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약 20억 달러의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뉴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 billion for 100 million dose. 그러니까 100만, 1000만, 1억 도스 정도가 되는, 1억 도스의 백신을 20억 달러에 사기로 계약을 했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용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사들이기로 했고, 단 3차 임상시험을 잘 통과할 경우, 안정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미군 보건복지부가 산다고 하고요. 이상민 씨가 오늘 미중 관련 국내 관련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항상 이 미중 갈등은 증시에 영향을 어쩔 때는 많이 주고 또 어쩔 때는 무탈하게 지나가고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미중 갈등의 소식이 나오면서 과연 이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와야지만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오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테슬라 주가를 보시죠. 월가에서는 일단 좋지 않게 봅니다. 네. 테슬라가 과평가됐다. 지금 거품이다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달러 정도인가요? 네, 그저 3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 다 보면 이 3천억 달러였을 때 아마존과 애플을 봤으면 그때 그 사이즈와 지금 테슬라의 사이즈는 너무 다르다. 그때 애플과 아마존이 냈던 퍼포먼스와 이 테슬라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품이라고 본다라고 오늘 월가에서 많은 보고서도 나오고 코멘트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테슬라는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싸지 않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2,000불까지는 당연히 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만약에 실적이 적자가 나와서 약간 출렁거린다 해도 사실 그때 사람들이 또 빠졌기 때문에 또 살지 않을까, 주식을. 저는 당분간 테슬라는 굉장히 강하게 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일단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9만 대를 넘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7만 2천 대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2분기에 흑자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으나,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2분기가 4, 5, 6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을 피리어드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생산하지 못했던 차량 영향으로 실적이 기대치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 33명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다 한 주당 11센트 정도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여파 때문이다. 그래서 테슬라만 코로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국 실적을 좀 봐야 돼요. 네, 중국에서 과연 이 세일스가 얼마나 됐는지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계속 선정을 하는지. 네, 요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많게는 20%까지는 좀 변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그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는 오늘 S&P 500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남느냐, 이렇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보잉이죠. 보잉이 주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잉은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여요. 네, 이미 너무
지금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비행기를 인도가 지금 지연이 되어서 오히려 비행기를 어디다 세울 곳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실적이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약세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 보잉은 갑자기 14%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에 대해서 좀 네,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잉이 갑자기 14%가 지금 올랐네요. 네.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선점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빠지면 기회다라고 더 살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계속 기회다라면서 계속 매집하는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참 애매하죠. 일단 보잉 737 맥스가 내년까지 사실상 운항 불가 조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보잉에 대해서는 살짝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오늘은 갑자기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잉도 사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포드가 거의 1위였고 항상 상위권에 보잉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축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도 어닝을 발표를 하죠. 네, 이제 페이스북은 과연 보이콧 운동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또는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보이콧 때문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냐면 온라인의 최대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이 아니고는 또 다른 데 마땅히 광고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페이스북만큼의 최대 플랫폼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광고 수익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은 살짝 0.5%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오늘 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갖고 접근하는 모양새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 중에서 굉장히 핫했던 거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네, 미국 정부가 양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밀어주는 바이오 백신 회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임상을 지금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저는 2.8%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까 전에 프리마켓에서 5% 넘게 오르고 바이오엔텍도 6%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다시 좀 상승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냅이라는 곳이 이제 매출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매출이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일일 활성 사용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 스냅의 주식이 굉장히 오늘 프리마켓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스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때 또 스냅이 굉장히 많이 좀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는데요. 기술주는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은 그렇고 최근 우버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큰 소식인 백신
그리고 백신에 계약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 과연 미국 갈등 어느 정도로 갈지.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 보잉, 페이스북 실적. 요거. 그다음에 이제 MS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니까 기술주의 강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까? 요것도 오늘 와칭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일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서고, 지금 트럼프도 어제 나와서 갑자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애매하다. 지금 상황이, 사실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락다운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요. 또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 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증시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금융위기 때는 사실 이 부동산 관련한 버블과 대출 관련한 이 파이낸스 섹터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커졌다면, 사실 주식에서도 한번 좀 이 거품이 확 꺼지게 되면 그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워닝이 저는 제기될 것 같고요. 방금 나온 주택 판매 지수를 보니까 6월 달에 주택 판매가 굉장히 반등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약간 못 미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부동산 시장은 좀 더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주택 판매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다만 예상치를 상회하진 않았고 살짝 예상치보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럼프가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더 나아지기 전에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추가 부양책이 아마 8월 첫째 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저는 사실 2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은 사실 굉장히 1분기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적에 따라서 좀 투자자들이 살짝 백스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좀 넌센스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그런 정도.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중국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 계속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베스트바이가 온라인 매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베스트바이는 9% 오르고 있네요. 네. 베스트바이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은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마존,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트래블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트립닷컴이나 윈리조트나, 여행 관련 주식은 계속 하락세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하락세지만 언젠가 백신이 나오고 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뜰 주식은 사실 여행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점일 때 조금씩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사실 조금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여행 주식은 조금 두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파이자도 이제 주식이 좋고,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 관련주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거의 1~2%가량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또 국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이런저런 증권사한테 연락이 좀 오거든요. 네, 무슨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무슨 자산운용 투자, 그리고 어떤 증권사, 이런 데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컨텐츠를 만들자고는 하세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11시 정도에 이렇게 개장 소식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이런 것들 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최대한 염두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뉴스 포터의 성장형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는 이제 유가가 42달러 정도였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네요. 1.2%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증가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고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항상 재고량에 따라서도 지금 유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의 인벤토리라고 해서 재고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 WTI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수요가 늘었다는 거니까 이 WTI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벤토리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 퍼지는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갈등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보통 미중 갈등이 좀 시작이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유가가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르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중 분쟁 관련 브리핑도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나온 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서로 총상 영사관을 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 요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은 내일 오전에 제가 바로 뉴스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좀 고민하는 거는 뉴스포터의 시간을 11시로 하고 11시가 좋을지 오전이 좋을지 사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한번 브리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장 끝나고 나서 오전에 이렇게 한번 브리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의견들을 주시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뉴스포터에 뉴스를 쓰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둘 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한 피드백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월 22일 오늘 이제 장 마감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밤에 새벽에 일찍 바로바로 뉴스포터에 요약을 해서 실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일도 제가 열심히 실적을 좀 이게 간추려서 올릴 거니까요. 꼭 한 번씩 보고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